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즐거운 토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즐거운 연말연시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편안히 푸시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전 세계 각국에서의 암호화폐의 제도권으로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어떠한 소식인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랑스가 암호화폐 라이선스를 공식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프랑스의 금융감독원은 이제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라이선스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는데요. 네, 암호화폐 기업이 프랑스에서 법률에 근거한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기업용으로 선택제의 라이선스 신청 가이드라인이나 사내 사이버 보안에 대해 규제 당국에 통보할 때 가이드라인도 함께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러한 내용들은 프랑스의 PACTE, 즉 회사 성장과 변화를 위한 실행 계획법을 확장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PACTE법은 2019년 5월에 승인된 기업의 변혁을 촉구하는 법률에서 그 일부는 암호화폐의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일련의 조문을 포함 유럽에서도 선진적인 대처라고 하는데, 네, 또한 이번 법률과 관련되는 대상 기업 활동은 이하와 같다고 합니다. 네, 총 4가지인데요. 네, 제3자 대신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거나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제3자를 대신해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조언, 인수, 보증 투자, 보호담보 투자 등 기타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활동하는 기업이라고 하네요. 기업의 역할이나 책임감이 명확하게라는 부제를 보겠습니다. 네, 라이선스 신청을 실시하려면 2년간의 사업 계획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자산 목록, 회사가 활동하는 지역의 명단 및 회사 조직 등을 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전문 손해보험 또는 일정액 이상의 준비금, 적어도 한 명의 실제 근무하는 시니어 매니저, 강인한 IT 시스템, 클레임 처리 절차,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대책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또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대책을 위해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교환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 프랑스의 금융시제 규제국에 등록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법률 책정에서는 암호화폐 관리자,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중개업자를 위한 것에 각각 특화된 규칙도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네, 프랑스는 암호화폐에 긍정적이다라는 부제를 보겠습니다. 네, 프랑스는 유럽 중에서도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나라의 하나이죠. 네, 이달 19일에는 암호화폐 ICO 신청을 처음 승인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ICO를 발행 주체인 프렌치 ICO는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조달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네, 프랑스 자국 내에서는 대기업 담배 체인점에서 비트코인 구입이 가능해진 것 외에도 합법적인 비트코인 판매나 고등학교의 커리큘럼에 암호화폐 입문 지식을 도입하는 사례 등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에서 암호화폐 라이선스를 공식적으로 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네, 그 외에 암호화폐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 기사에서 나온 바와 같이 자국 최초로 암호화폐 공개, 즉 ICO를 허가하면서 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었죠. 네, 계속해서 암호화폐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 및 법안을 발의, 통과 중인데, 현재 프랑스의 경우 G7의 의장국인인 만큼 프랑스의 이러한 기조가 다른 국가들에게도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처럼 많은 국가들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기조가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가운데 현재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에 관한 연구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미 18개 이상의 중앙은행이 CBDC를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블록이 조사한 결과 18개 이상의 이제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CBDC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네, 적어도 18개의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네, 더블록의 조사에 따르게 되면 60개 이상의 중앙은행 중 18개가 자체 CBDC 개발 및 출시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 목록 중 발행을 검토 중이거나 연구 단계에 중앙은행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네, 이용하는 플랫폼은 불명확한 중앙은행이 많지만 R3의 코르다의 블록체인 이용하는 곳이 3곳, 위 목록 중 이미 출시된 중앙은행이 4곳, 나머지 14곳은 개발 중 및 실증 실험 중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18개 이상의 중앙은행이 CBDC를 개발 그리고 발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현재 CBDC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긍정적인 기조로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이에 관련한 기사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측에서 디지털 화폐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담 조직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네, 한국은행 관계자에 의하면 CBDC 연구 전문 인력을 이달 말까지 보강하면서 디지털 화폐 발행도 검토 중이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한편 한국은행은 주요 국가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국제기구와도 긴밀한 관계 유지 및 논의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20년 통화신용 정책 운영 방향에 따르게 되면 통화 정책 유효성 제고를 위해 물가 안정 목표제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과 통화 정책 파급 경로 및 효과를 점검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 유지, 금리 이외 통화 정책 수단의 활용 방안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급결제 혁신 촉진 및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분산 원장 기술, 암호 자산 및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를 보다 강화하고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또한 금융 시스템 안정 유지를 위해 조기 경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핀테크 혁신에 부응하여서 지급결제 인프라를 확충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한국은행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의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담 조직을 구성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한국은행의 경우 초기에는 블록체인의 기술은 인정하지만 아직까지 CBDC 발행에 관한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다며 개발할 의사가 없다 밝혔었는데요. 네,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것이죠. 네, 올해 2월에만 해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인 CBDC가 현실화 될 경우 금융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며 보고서까지 냈었었는데 갑자기 왜 선회를 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은 중국이나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관련 연구에 박차를 가하자 입장을 선회하는 것이다 라는 의견에 힘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다가오는 2020년 한국은행의 이러한 기조가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과 더불어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 비트코인이 내년 반감기 5월 전까지 1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4시간 동안 세계 최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7,200에서 300달러 선에서 등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7,300달러 선을 회복하기도 했었죠.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이더리움 월드뉴스는 비트코인이 성탄절 휴일이 지난 후 반등하며 상승 모멘텀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만 기술 지표상 여전히 거시적으로 하락 추세가 강한 상태다. 7,000달러 이하로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7,000달러 이상 유지에 실패할 경우 이전 지지 수준인 6,000달러 중반 가격대까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분석을 했는데요. 네, 반면 지난 9월 말에 차트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10,000달러에 근접한 후 6,000달러 초반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한 저명한 비트코인 분석가 필브는 비트코인이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강세라며 2020년 5월 반감기 무렵까지 이제 10,000달러로 상승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투자 심리는 전날에 대비해 크게 이제 완화가 했는데 실제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 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전날보다 17포인트 오른 39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극단적 공포에서 공포 단계로 한 등급 상승을 한 것이죠.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만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과연 2020년 5월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까요? 네, 그러면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다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 0.64% 상승하며 7,200달러대, 시가총액 2위의 이더리움이 0.16% 상승하며 126달러대, 시가총액 3위의 XRP가 0.68% 네, 상승하며 0.1
69달러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크게 다르지 않은 68.8%로 암호화폐의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2019년이 얼마 안 남았죠. 한 3일 정도 남았는데요. 네, 매년 암호화폐 시장이나 트렌드를 분석하고 발표를 전문가들이 하게 됩니다. 네, 2019년도의 주요 트렌드는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증권형 토큰의 등장과 두 번째로는 대체 자산의 클래스 증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분산화 생태계 플랫폼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이브리드 모델, 이렇게 4가지였는데요. 네, 과연 다가오는 2020년 암호화폐 트렌드는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암호화폐 시장 4대 트렌드, 크립토 산업 한층 성숙해질 것이다. 네, 2020년에 암호화폐 시장은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해가고 한층 성숙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24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는 디지털 자산 데이터 플랫폼 크립토 컴페어의 최고 경영자 찰스 헤이터를 인용해 내년 암호화폐 시장의 4대 트렌드를 전망했는데요. 네, 우선 엄청난 시행착오, 발전 개선을 반복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례로 인기 스포츠웨어 제조사죠. 뉴밸런스는 글로벌 공급망에 카르다노 블록체인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몰타의 카지노 관리 당국은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암호화폐 파생 상품 산업의 접근성과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실제 후오비 그리고 OKX, 바이낸스 등 메이저 거래소가 암호화폐 파생 상품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경쟁 양상은 2020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네, 아울러 올해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탈중앙화 금융이 이제 디파이죠. 네, 이 디파이가 금융혁신의 온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올해 암호화폐 디파이 프로젝트의 총 가치는 6.5억 달러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디파이 프로젝트의 성장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올해 등장한 새로운 커스터디 솔루션은 기업과 큰손 투자자들의 암호화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스테이킹이죠. 암호화폐 일정량을 지분으로 고정시키는 행위로 이제 법정화폐의 저축 이자와 같은 개념입니다. 이 스테이킹 서비스까지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내년에도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찰스, 발음이 셌네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찰스 헤이터는 전반적으로 올해 디지털 자산 클래스의 모범 사례가 하나둘 등장하며 산업이 성숙해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내년에도 4가지 긍정적 흐름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은 큰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2020년 암호화폐 시장의 4대 트렌드를 모았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 두 번째로는 암호화폐 파생상품 산업의 접근성과 규모의 폭발적 증가, 세 번째로는 탈중앙화 금융, 마지막 네 번째로는 새로운 커스터디 솔루션 및 스테이킹입니다. 네,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암호화폐의 커스터디 및 스테이킹 서비스인데요. 네, 이 스테이킹 서비스가 적금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자율은 일반 은행에 비해서 다소 높은 편에 속하죠. 네, 어차피 장기 홀딩할 거라면 나는 스테이킹에서 이자라도 받겠다 하시는 분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유튜버 본인도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통해서 소액이지만 이자를 받는 중인데요. 네, 후에 어떤 업체의 서비스가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인지 여러분들께 직접 사용해본 후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중국에서의 소식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의 알 수 없는 기조를 보여주는 중국 측에서 암호화폐 거래에 관해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네,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이징 금융당국이 중국 전역의 암호화폐 거래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중국 수도 베이징의 증권감독당국은 27일 암호화폐 거래의 위험을 경고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네, 당국은 전국의 지방금융부문과 공안부문에 대해 국내의 블록체인 발전 활동에 편승해 국내에서 재현된 암호화폐 거래나 ICO 융자 대출 등 투자 투기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단속 범위는 공청회부터 행정조사, 형사 입건까지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네, 또한 베이징에 있는 금융기관의 종업원이나 관계자도 암호화폐의 거래나 매매,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의 대응은 10월 시진핑 주석이 국가적 블록체인 전략을 내놓고 이후 간헐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국내 외에서 제공하고 있던 암호화폐 거래소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하이나 선전 등의 금융 당국 및 중앙은행의 지국에서도 이를 활동을 억제할 방침을 제시했었습니다. 네, 11월에는 선전시 당국이 39개의 불법 암호화폐 관련 기업으로 특정 거래 서비스, 암호화폐의 해외로의 이동수단의 제공, 토큰의 판매와 ICO를 조사 대상으로서 특정의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 지난주에도 불법적인 비즈니스를 단속할 목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기업 8곳에 대해 공청회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네, 많은 관계자들이 말하듯이 정부 관계자와 좋은 관계를 가진 대형 거래소들이 경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업무를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은 암묵적인 양해인데요. 네, 비트코인 마이닝에 관해서도 국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비즈니스로서, 네, 계속 발음이 드네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합법적인 비즈니스로서 영위되고 있습니다. 네, 불투명한 규제 정책이 있는 가운데 중국의 암호화폐 업계는 아직도 불투명한 영역이 크다며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중국 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2020년 중국에서는 또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리플 드랍 에피소드가 공개됐는데요.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2020년과 10년 동안의 예측을 언급했습니다. 과연 무슨 얘기를 언급했을까요? 네, 리플 드랍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최신 리플 드랍 에피소드에서는 리플 경영진들이 2020년과 10년 동안의 예측을 공유했습니다. 네, 그들의 말에는 이제 암호화폐 밝은 미래를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많은 코인 프로젝트들의 먼지가 물 것이다. 즉 없어질 것이다.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리플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언급도 했었습니다. 네, CEO 빵영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산업이 어느 정도 통합될 것이다 자신의 의견을 반복했는데, 그는 수천 개의 암호화폐는 필요하지 않다 주장하며 2020년에는 품질이 관건이 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데이비드 슈왈츠 CTO죠. 네, 데이비드 슈왈츠 또한 이제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블록체인의 우위를 점한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더욱더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커스 트레처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이 4차 산업의 혁명의 선두에 나타나는 다른 핵심 지원 기술들과 블록체인이 이제 합쳐지면서 더욱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언급을 하면서, 마케팅의 SVP인 이제 모니카 롱 또한 인터넷 초기 사업과 비슷한 산업의 이제 붐에 비슷한 성숙을 볼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인터넷 사용자가 서로 원활하게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인 인터넷 오브 밸류의 이제 출현을 예견했다고 합니다. 네, 리플사의 사업은 이제 2020년 더욱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네, 안타까운 리플 XRP의 가격 또한 같이 견인해서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살포시 드네요. 네, 지금 크리스마스가 지났죠. 네, 암호화폐 시장에 산타 랠리는 없었습니다. 네, 이에 관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크리스마스가 있었지만 암호화폐 시장에는 산타 랠리가 없었습니다. 네, 산타 랠리는 연말과 연초에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업의 주가도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산타 랠리를 이어가며 사상 처음 9,000달러 선에 안착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네, 반짝 상승세는 있었지만 이제 비트코인이 유지를 못했죠. 크리스마스에도 하락세가 연출되었었습니다. 네, 23일 자정 빗썸 거래소 기준 비트코인은 상승세로 한 주를 시작을 했는데 832만원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같은 날 오전 10시 최고 873만 4천원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네, 870만원대를 놓지 않는 비트코인은 24일 새벽 1시 최고 889만 9천원을 기록했는데요. 네, 그러나 이를 오래 유지 못하고 24일 오후 5시 최저 841만 9천원까지 밀려났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인 25일 자정에는 855만원에서 843만 5천원까지 밀리며 하락장으로 연휴를 시작했는데요. 네, 26일 오후 3시에는 최저 832만 9천원에 거래가 되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ETF 심사 결정을 또 한 번 보류를 했었죠. 20일 SEC 문서를 발표하면서 월셔 피닉스가 제출한 비트코인 ETF 신청 승인 여부 결정을 내년 2월 26일까지 연기한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곧 비트코인 ETF에 대한 SEC의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면서 구글이 암호화폐 콘텐츠의 단속을 나섰다. 가장 먼저 반응이 온 것은 유튜브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0 전환 앞둔 이더리움 또 이더리움 대량 매도 소식도 같이 전하고 있네요. 네, 이더리움 클래식의 아가타 하드포크가 이더리움과의 상호 운용성이 더욱 향상된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이더리움 클래식 ETC의 다음 하드포크는 아가타로 이더리움과의 상호 운용성이 더욱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가타 하드포크의 블록 높이는 957만 3천으로 내년 1월 15일경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올해 9월 대형 업그레이드 아틀란티스 때 이더리움에서 이전에 실시된 업그레이드 비잔티움 프로토콜을 채용 그때도 이더리움과의 상호 운용성이 향상되어 체인끼리 콜라보레이션도 가능해진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아가타는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콘스탄티노플과 이제 유사하다고 하는데요. 네, 코어 개발기구 이더리움 클래식 랩스의 창설자 제임스 워와 CEO인 테리 컬버는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의 상호 운용성 향상은 이더리움 클래식 커뮤니티와 생태계 시스템 발전을 가속화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번 하드포크에 대해서 이 업데이트는 이더리움과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싶다는 우리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우리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성공을 믿는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텔레그램을 통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구매 서비스를 위해서 두 회사가 협력에 나섰습니다. 네, 법정화폐를 이용하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심플렉스가 텔레그램을 통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구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월렛 제공자 브록서와 이제 제휴를 했습니다. 네,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법정화폐 게이트웨이 기술을 제공하는 심플렉스는 더 블록에게 이제 본 서비스는 텔레그램의 봇을 기반으로 사용한다며 사용자는 봇을 통해 은행이 발행하는 신용카드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심플렉스는 사용자의 지불뿐만 아니라 인증 결제 처리 전달까지 한다고 하네요. 네, OKEX는 일부 고객을 위한 비트코인 옵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OKEX는 다음 달 정식 출시에 앞서 한정된 사용자 전용의 비트코인 옵션 거래를 개시했습니다. 네, 더블록과의 발표에 따르게 되면 본 옵션 거래는 하루마다 결제가 되게 되는데 공식적인 퍼블릭 출시는 2020년 1월 9일 예정입니다. 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회사 스큐의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OKEX 암호화폐 파생 상품 업계를 지배하는 탑3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네, 옵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 수속에 KYC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와 더불어 옵션 거래를 이해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적정 테스트에 합격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고 합니다. 네, 옵션을 취급하는 플랫폼은 지금 늘어나고 있죠. 네, 벡트 같은 경우는 이달 9일 보다 이제 비트코인 옵션 거래를 정식으로 시작을 했고 미국 대기업 CME 또한 내년 1월 13일 비트코인 옵션 거래 개시를 예정했고 비트파이넥스 또한 2020년 1분기에 옵션 거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바이낸스 잭스의 데리비트 레저 X는 이미 옵션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XRP 기준 0.6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0.68%에서 네, 0.57% 아주 조금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그리 좋지는 않지만 네, 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에너지가 모여서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